자리에 나와 있는 혼천 시계 중에 혼천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표현할 때 혼천 시계라고 하면 안 되고 혼천 시계의 부분 중에서 혼천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가운데 구조가 지구가 들었죠. 이 지구가 들어있는 것은 세종대 게 아니에요. 세종대 혼천이는 여러분들 교재 194축에 있는 것처럼 본래 가운데에 저 축에 막대기가 들어있어요. 막대기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가 간이에서 봤던 그 구멍 있잖아요, 보는 거. 그것처럼 생긴 게 이 세종 때 만들어진 간이의 혼천이의 중심 부분인데, 그 사진이 194쪽에 그림 두 번째 거 있는데, 이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혼천이에요. 이게 전주 박물관에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여 전시를 한 거죠, 전주 국립박물관에서. 그래서 본래 이제 세종이 이렇게 천문학자들을 명나라로 파견해서 갈 때 뭐라고 했냐면, 도로각과 흠경각을 본받아 오고, 그리고 나서 이 혼천이를 겨냥해 와라 그랬어요. 보고 베껴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가서 혼천이를 이제 겨냥해 온 거죠. 해 와가지고 만들었어요, 혼천이를. 그 혼천이를 만들었는데, 얘는 이제 1669년 아마 현종 때인데, 그때 만든 거예요. 송영이란 천문학자가 만든 거고, 본래 세종 때 혼천이는 이게 아니다. 이 지구가 들은 건 훗날 서양 천문이 들어오면서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들어있거든. 이건 세종 때 건 아니고 훗날 현종 때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가까이 와보세요. 이제 가까이 오셔서 그쪽으로 서요, 반대편으로. 그러면 이제 시기적으로는 저 간이가 1432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간이가 만들어져서 뭘 했어요? 천체들의 위치를 다 찍어냈죠. 그 천체들의 위치를 찍어내면서 중요한 게 태양이에요. 왜 태양이 중요하냐면, 계절은 태양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서 해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24절기에 맞게 해가 어디에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게 결국은 계절을 좌우하고 농사에 관계되니까. 그래서 혼천이의 핵심은 뭐냐면, 해의 고도가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24절기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표시하느냐가 중요한 곳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축바퀴가 들어있잖아요. 보이죠? 그러면 얘는 왜 이런 축바퀴가 있었냐면, 본래 얘는 혼천시계 부분인데 194쪽 왼쪽 봐봐요. 그럼 위에 거 국보 230호, 그와 같이 농처럼 돼 있어요. 농처럼 돼 있어서 왼쪽에 얘가 있는 거고, 그 농 속에 바로 이 무게 추를 떨어뜨려서 동력을 넣는 동력장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력장치에 연결을 해서 하루에 얘가 한 바퀴 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래가. 그래서 우리나라 만원짜리 지폐 만들 때 조폐공사에서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얘를 실는 게 아니고 이 국보 230호였던 혼천 시계를 실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리니까 만원짜리 치니까 당시 중국에서 많이 이의제기를 했어요. 혼천이를 왜 니네들이 뺏어다가 니네들 만원짜리에다 넣냐, 우리 건데. 중국도 잘 모르는 거고, 우리도 조폐공사가 비밀리에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혼천 시계에 본래 있었던 거를 집어넣지 않고 한쪽에 축바퀴에서 연결됐던 혼천 이 부분만 떼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원짜리에 얘만 실려 있는 거예요. 근데 본래는 국보 230호처럼 서양의 이 추에 의한 동력장치와 동양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 하늘의 혼의를 합성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 혼천시계가. 그래서 이 혼천시계를 본 서양의 이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과학관이나 이 자연사 박물관에는 저 조선의 혼천시계를 전시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독특하고 창의적이고 서양과 동양을 결합한 그런 천체 관측 도구를 만들어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1669년 현종 때 이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송영 천문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면 조선시대 때 세종 때 만든 혼천에는 여기가 지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막대가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이쪽에서 보게 되면 얘가 바로 지평이에요, 지평선. 그러면
요 축바퀴에 걸려있는 이 방향이 하늘의 북극이겠죠. 여기 보세요. 여기가 하늘의 남극이고 여기 하늘의 북극이에요. 그러면 그 하늘의 북쪽을 향해서 얘가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하나 돌아가죠. 그러면 얘는 이 축과 몇 도를 이루는가요? 이 축과 얘는 몇 도를 이루어요? 90도죠. 그러니까 얘가 하늘의 적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적도예요. 그럼 이 하늘의 적도는 아까 저기에서 앞에 간이에서 앞부분에 둥그런 거 있죠. 저 녀석이에요. 저게 하늘의 적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양은 여름에는 북이 23.5도로 올라가죠. 여름에 하지 때는 북이 23.5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지 때는 이게 적도니까 적도선 아래로 23.5도 내려와야죠. 그러니까 요 선이 뭐예요? 지금 해가 가는 길이에요. 요거 요 선. 요 선이 해가 가는 길이라고 요것이. 요게 해가 가는 거니까 황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적도에서 하진 날 23.5도까지 올라가잖아. 그리고 동진 날은 아래로 23.5도 내려가고.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게 이 춘추분이에요. 3월 21일 춘분 때, 9월 23일 추분 때는 해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다가 12월 1월 그러니까 12월 22일 동지가 되면 여기까지 내려와. 그 내려오는 게 반대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하지 때는 여기 올라가고. 그러면 이 폭으로 1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폭으로 1년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에다가 24절기를 다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32년에 간이가 나와서 다 해를 고도를 24절기에 맞게 다 측정했단 말이에요. 측정해서 이 기계에다 집어 넣는 거죠. 이게 집어 넣어서 하지 때 23.5도 5도까지 올라가게, 동지 때 23.5도 아래까지 내려가게. 그러면 이 아래에서 다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해가. 그러면 이 안에 앙부일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1년 있다가 앙부일구가 태어나요, 저기 나오게 해서. 앙부일구가 혼천이 나오고 1년 있다 태어나는 이유는 저 간이로 이미 태양의 24절기의 고도를 다 측정해냈고, 그리고 하늘 구조를 만든 뒤에 여기다 다 투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이미 앙부일구가 들어있어요. 제가 추리해서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게 되면 이게 몇 개가 들어있냐면, 와보세요. 요 꼭지점을 몇 개 해놓냐면 28개 해놨어요. 이 28개 의미가 뭐죠? 28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천문도가 들어가 있는 거지. 28수의 이치를 다 집어 넣어놨다고. 그러면 해가 가는 길도 있고 달이 가는 길과 거의 비슷한 28에 28개의 별자리를 다 집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천에는 28수 들었죠. 태양의 절기에만 24절기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축바퀴를 연결해서 동력을 돌리면 얘가 한 바퀴 빙 도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늘의 운행을 설명하고 추리하고 알아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혼천이가 대단한 거예요. 이게 1433년에 나와요. 간이가 태어났는데 1년 있다가 이미 개발 끝낸 거예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앙부일구가 1434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어져서 나오는 것은 바로 이미 이 혼천이 만들 때 24절기 고도가 다 측정이 된 거지. 그래서 앙부일구가 바로 태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혼천이를 마치고 그 다음에 큐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